자, 우리 여기를 좀 안 했죠? 자, 요거 잠깐 설명하고 그다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했던 것 같은데, 그죠? 넓이 파트를 이제 조금 생각해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계산 문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계산을 조금 쉽게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배웠지. 기본적인 내용은 접근관 잘 찾고 넓이 잘 구하시는 문제를 잘했지. 그래서 그 개념만 알고 넘어가면 돼. 그리고 나중에 시험 볼 때 다시 한번 잘 이해하시면 된다. 자, 1학년 넓이가 2배래. 2배인데 상수인값을 어떻게 구할까라는 범죄가 되지. 근데 사실 적분값의 양수함수가 존재하고 2차 함수니까 왠지 정관을 선 긋고 싶잖아, 그렇지? 정가운데 이렇게 선을 긋게 된다면 이 선의 이름은 x는 1이 될 거예요. 근데 요게 넓이랑 지금 요게 넓이가 서로 어때? 완전히 똑같죠? 완전히 똑같으며 이것의 부호는 서로 반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럼요? x 말이야. 그래서 dx. 자, 이거 얼마 나와야 돼? 여기다. 여기 나온다는 사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더할 거란 거야. 이거 나오지 않을 거야. 그 적분값입니다. 그래서 6x 더하기 a가 0이라는 뜻을 갖고 우리 성인이 더할 수가 있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어보자. 우리 지금 시작했어. 중경이. 얘는 저번엔 놀러갔는데 아직도 놀러갔는데. 아, 얘는 무슨 놀러 다녔어. 저번에 해외 온 것들 또 간 거야? 설마? 뭐고 있어? 반장했었나? 해봤 어때? 이해 간다? 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쟤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내야 돼? 그렇지, 이부터 사관이겠죠? 이부터의 사관적 관계 0일 거예요. 그래서 금방 하실 수 있다. 그리고 3번까지 다 풀어보셔야 돼요. 나왔죠? 좋아요. 이렇게 2번도 봐봐. 근데 2번은 이제 조금 하나 더 설명해 줄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이제 3차함수의 대칭성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자. 일단 3차함수는 보통 기함수거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3차함수의 기본적인 개념을 배워본다면, 3차함수는 이제 웬만하면 이렇게 만약에 대칭이 되게 된다면, 기함수처럼 대칭이 된다면, 윤활이랑 윤활이가 서로 어떨까? 같을 거야, 그렇지?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접근한 값은 항상 0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에서 잠깐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되었어. 사실 윤활비, 윤활비가 서로 같다고 한다면 이 점이 바로 대칭점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대칭점이 돼서 여기랑 여기 딱 중간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1이고 얘가 3이 된다고 한다면 이 점과 2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잖아요. 자, 넓이가 같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점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잘 명심해서 문제 풀어야 돼요. 또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선차함수가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이렇게 직선이 그어졌어. 근데 또한 이게 길이가 만약에 같다고 한다면 얘가 1이고 얘가 3이면 얘는 2가 될 것이다. 괜찮죠? 이 넓이가 서로 같다고 한다는 말이야. 자, 그거 이용한다면 이번엔 정말 쉽게 풀 수 있죠. 사실 인수면은 되고 되겠지? 저 3차식은 3개의
그 첫 번째 이동점. 인수분해한다면 세 개의 좌표를 다 찾고 A가 2보다 0하고 2 사이라고 했으면 중간에 A가 있겠죠. 그럼 A는 두 점의 중점이 되게 되고요. 왜냐하면 넓이 같다는 것은 중간점부터 떨어진 거리가 서로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것까지 했으면 3번 또 한 번 잘해서 4개이고 자, 3번은 좀 지루한 계산 문제가 되겠지? 이거 무슨 말이겠지? 줄게. 자, 우리 첫 번째 잘 생각해봐. 우리 0부터 1까지인데 이 선이 이동을 시켰다라고 써도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우리 뭐 흰색 넓이 구할 수 있을까요? 흰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할 수 있을지. 우리가 정확한 값이 아까 위에 시간 뺀 다음에 0부터 1까지 접근하시게 되겠지? 그 집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위에 식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x에서 빼기 x 4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이것스럽게 이것을 푸는 공식은 없죠, 그렇죠?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 값이 뭐가 나왔으면 사실 우리는 여기의 넓이도 구할 수 있는 거야. 만약 저 흰색 넓이가 10이 나왔다고 하면 노란색 넓이는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넓이는 얘 또한 적분거의 0부터 1까지가 되고 ax 마이너스 ax 제곱 그래서 빼기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하니까 이 값이 얘의 절반이 된다는 사실에서 이 값을 구했다는 거야. 딱 봐도 5차식이 돼가지고 계산이 좀 빡치하겠죠. 그래서 천천히 잘 실수 없이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개념 자체는 어려운 개념은요. 전체 넓이의 절반이 노란색 넓이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A 값을 구한다. A를 구한 계산식이 딱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넓이 이 정도 하는 문장이 나왔으면 사실 전체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체 넓이의 절반이 된다는 의미가. 알지? 그럼 넘겨보시고 우리 여기에 안 나왔는데 그 역함수의 정적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 자, 역함수의 정적분이다. 페이지 몇 페이지였냐면 펜에서 역함 소재가 없단 말이지. 자, 지금부터 160페이지 1031번하고 1035번 이제 풀려보려고 하거든? 1031번과 1035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031번하고 1036번 할게. 우리 역함수의 정적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자. 대표 유형 18하고 11번 대표 치시고 푸는 것만 하면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60페이지 근데 얘는 왜 안 오고? 또 갔어? 또 서울 갔어? 아우 진짜 서울 자 봅시다. 함수 fx가 이제 3차함수를 근데 얘들아 이 3차함수 역함수 구할 수 있나? 3차함수 역함수 구할 수가 있나?
y 참 애매해, 그치? 왜냐하면 x랑 y랑 바꿔주는 건데 여기에 세제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도 참 애매하고 좀 이상하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지금부터 f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사실 우리 이미 알고 있어. 이 역함수는 사실 yx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쵸? 그치? 그래서 우리는 yx 대칭선에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야. 자, x축, y축 그리고 사실 저 3차 함수는 계속 증가되는 증가함수 그래프라는 사실 알고 있죠? 여기 점의 좌표가 0,2 정도 되게 된다면 이렇게 계속 쭉쭉쭉 증가하는 그런 증가함수 그래프가 되는 것이다. 괜찮지? 여기가 바로 y는 fx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yx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그것에 역함수도 그릴 수가 있을 거야. 이 점의 좌표는 2,0이 되겠죠? 아마 2,0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이것을 우리는 역함수 그래프가 되는지 y는 gx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풀이 방법 한번 보도록 할까? 이 두 가지 값을 구할 건데 사실 지금 여기 0부터 2까지를 한번 구해보려고 해. 0부터 2까지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되겠죠? 여기 노란색 부분의 넓이가 0부터 2까지 넓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괜찮지? 좋아. 자, 했으면 여기에다 좌표를 좀 써보자. 0부터 2까지 했으면 여기가 0,2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2를 대입한 값이 되게 될 거야. 2를 대입하면 2,10이 되겠죠? 2,10이 되고 잘 봐라. 우리 대칭점에서 보면 이 점의 대칭점은 여기로 이동을 해서 바로 2,0이 됐을 테고 얘의 대칭점은 여기 점에 이동하겠죠? 이 점에 이동해서 그 점의 좌표는 바로 10,2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괜찮지? 근데 마침 우리가 구하고 싶은 구간이 2부터 10까지거든. 2부터 10까지는 바로 여기 부분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근데 왜 여기에 표시했냐면 10,2랑 대칭되는 게 2,10이 되고 2,2랑 대칭되는 게 0,2가 된다면 우리 저 주황색 잘라다가 여기다 붙일 수 있으냐, 그치? 괜찮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뒷사태가 이게 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답은 20점. 자, 이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문제를 좀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뭐였을까? 1034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문제가 1033번하고 34번 해봅시다. 33번, 34번 문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림으로 그려서 문제 푼다. 한번 잘 그려봐요. 방금 그래프가 이제 yx를 만난 적이 없었잖아. 근데 지금 그리는 그래프는 yx를 만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역함수 한번 예쁘게 잘 그려보도록 합시다. 네, 33번 하고 이제 34번 한번 하죠. 그림이 그려져 있네. 너무 좋아. 사실 yx를 어디에다 그려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사실 yx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도 좀 생각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1 그래프랑 yx와의 교점을 볼 거야. 네, 양면 x로 나눠주면 x 제곱 플러스 1이 결국 2가 되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즉 만나긴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 만나는 점의 좌표가 여기 이 점의 좌표가 1,0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역함수 한번 그려볼까? 역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원래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면. 자,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여기에서 원하는 바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gx, 이 역함수 말이야. 이 역함수가 y는 gx가 되는데, gx의 1부터 5까지를 구하려. 그런데 요즘의 좌표가 지금 1,1이었단 말이지. 1,1. 장단점 얘기를 했다. 1부터 5까지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야. 여기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한 5가 1 정도쯤에 있겠죠. 이 넓이를 구하시면 이제 됩니다. 괜찮지? 그런데 여기랑 똑같은 부분이 있단 말이지. 우리 여기를 뿐만이가 되고 사실 여기에 정비좌표는 뭐가 될까? 잘 모르겠는데 이 요점을 찍었으면 당연히 여기에 대칭점 여기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는 X좌표, Y좌표 5가 되겠죠? 그렇죠? Y좌표 5가 됐을 거예요. Y좌표 5가 되는 그 X값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을 거야. 뭘까? 안 찾아도 돼. 그치? 사실 안 찾아도 돼. 안 찾아도 되는 게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긋게 된다면 저 노란색이랑 주황색 부분이 완전히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노란색 부분이 얼마냐라고 구하게 된다면 금방 구할 수 있죠. 잠깐만. 금방 구할 수가 있죠. 자,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선을 좀 긋게 될 텐데 보자. 이렇게 선 그어볼까? 선 그어서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선 긋게 된다면 여기 직사삼각형에서 지금 뭘 빼겠다는 소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권을 빼겠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좀 빼게 될 텐데 근데 요점의 좌표 좀 필요한데? 야, 뭐 대입까지 5가 되냐 근데? 2 대입은 5 돼? 아 그러네? 아 여기 2,5구나. 여기 2,5가 되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빨간색 부분 당연히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죠? 정확히 말하면 여기 부분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빨간색 구하지 말지. 여기 부분. 빨간색 부분 구할 수 있지, 그치? 맞아? 정확히 구할 수 있을 거야. 1부터 2까지 접근하시면 될 테니까. 그래서 여기 빨간색 구하고 다음에 여기 주황색 부분 우리가 구하실 표현 A라고 하자. A 부분이 되지, 그치? 이 넓이 알지, 그치? 전체 넓이도 알잖아. 여기 넓이도 알죠, 그쵸?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시면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죠? 마무리 한번 해봐. 그랬어? 주사님? 밑에 됐어? 밑에요? 밑에 이제 써봐. 그래서 잘라다 붙여. 와, 그러면 저 주황색 거 어떻게 붙일까? 라고 한다면 저기 직사각형에서 빨간색하고 정사각형을 빼시면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리고 그 밑에 문제는 그거랑 비슷한 내용이니까 한번 잘 생각해서 문제 풀어봐요. 만약에 시험 범위가 끝까지 나온다면 역함수는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파트 중에 하나예요. 한번 잘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랬으면 그 밑에 한번 해봐. 자, 그럼 8분의 51. 그렇죠? 아,
보여주세요. 사실 그래프가 주어지면 좋은데 그래프가 안 주어졌을 때 너희들이 잘 그려야 될 거야. 그래프 한번 잘 그려보고 YX 쭉 그린 다음에 잘 그려보도록 합시다. 나왔어? 밑에 한번 해봐. 이거는 계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지. K가 뭘까? 이 콤마 이를 지납니다. 이 콤마 이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 콤마 이를 지납니다. 원X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쯤에 이 콤마 이를 지나는 거지. 함수 그래프는 특정 지르지 않아도 되니까 대충 그리시면 될 것 같네요. 함수 그래프는 대충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역함수만 잘 그리면 될 것 같다. 뭐 이부터 여기까지 그래프 한번 볼게. 대충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면 그렇게 역함수만 잘 그려보자. 원점 지난다 말도 사실 없긴 하거든? 그치? 근데 뭐 지나도 상관없는 거야. 문제 푸는 건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보죠. 2부터 6까지네. 2부터 6까지 그 적분값을 한번 보니까 2부터 6까지야. 2부터 6까지는 여기서부터 6까지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 주황색 부분의 너비가 바로 X가 될 것이다. 보이겠지? 그렇죠? 자, 주황색이 이제 S가 된다. 2부터 6까지 GX 2부터 6까지 GX 값은 그 값을 표시해보니까 이 값이 여기가 뭐나 그치? 여기 빨간색보다 더 아쉬운 문제네. 그죠? 이 빨간색 넓이가 K-S가 된다는 소리죠. 이게 S잖아요. 그쵸? 자, 주황색은 S인데 빨간색은 K-S가 됐잖아.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을 시켜서 푸는 문제가 될 테니까 잘 생각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선을 긋게 된다면 사실 우리가 구하는 저 빨간색 부분이 그 옆에 부분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여기 부분이 빨간색 부분이 의미한다. 그렇죠? 여기 부분 말이야. 자, 여기는 A라고 할까? 빨간색 부분 A라고 합시다. 여기가 A가 되면 여기도 A가 된다. 그죠? 여기가 나오지, 그치? 맞아? 왜냐면 전체가 36이잖아? 여기는 4가 되고 따라서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 부분의 넓이는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왜냐면 36에서 4를 뺀 다음에 거기서 2를 빼게 되겠지, 그치? 그것을 뭘로 나와준 거? 2로 나와준 부분이 바로 이 흰색 부분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괜찮지? 그래서 그 값이 얼마 된 거 봤더니 16-a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 그래서 사실 여기 부분의 넓이가 16-a가 된다는 소리야. 괜찮을까? 선생님 뭐 틀렸으면 말씀해줘. 맞아? 맞아? 자, 16-a가 되지? 자, 근데 우리는 저 s가 여기 부분을 의미한다고 하잖아.
맞지? 맞아요? 그럼 저 x 값은 16 될 것이다. 표정이 좀 예리한데 선생님 잘못했을까? 잘못한 것 같아. 맞아? 왜요? 이상해요? 이론이 내 말, 2는 왜 나왔지? 아, 미안. 2는 왜 나왔지? 그냥 이거죠? 저 위, 2는 왜 나왔지? 아, 미안.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냐면 32-2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32-2가 될 것이다. 32-2가 될 것이고, 결국 저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저 s가 바로 32-a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괜찮지? 자, 그럼 식을 써보자. 저 식은 우리 빨간색 부분은 a라고 나섰잖아. 그래서 k-32-a가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a는 k-32 더하기 a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k 값은 32가 될 것이다. 됐을까? 자, 그래서 우리는 저 대칭성을 위해서 그래프를 잘 그려보시면 그런 문제가 될 거예요. 이해했죠? 재밌는 문제가. 자, 다 했으면 이제 역함수에서 두 번째 유형 그래프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거기 1136번 풀어봐. 계산 문제는 아니죠, 그쵸? 적분값이 주어졌으니까 이거 풀면 한 번에 이해가 돼. 이것도 정리 한번 해봐. 이거 yx에서 대칭이 잘하지. 그래서 저 섹션 부분을 어떻게 볼까? 근데 왠지 yx 쫙 그리고 싶잖아? yx 쫙 그리면 사실 저 넓이가 반으로 댕강 잘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위아래 넓이가 서로 같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사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yx랑 원래 함수의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2를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렇게 잘라서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기 너무 부담스럽잖아.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밑에 넓이에 대해서 잘 보면은 이 노란색 넓이는 사실 역함수와 전혀 연관이 없어. 바로 y는 x랑 y는 fx만 있으면 충분히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곱하기 2가 우리가 둘러싸인 도의 넓이가 된다는 소리야.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다. 괜찮지?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도 할 수가 있겠고, 우리 밑에 37번 하나만 풀고 넘어가자. 자, 37번 역함수 넓이 한 번만 그려봅시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게 문제야. 아까도 그랬듯이 그래프 잘 그려야지 문제도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프 한번 잘 그려봅시다. 1037번. 사실 x 초할줄 다 뺀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3, 4, 4 이렇게
x를 나왔을 때 y는 x랑 어떤 점에서 만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치?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여기를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렇죠. 교점이 어떤 상태인지 봐야 돼. 우리 fx랑 yx의 교점을 구하는데 마치 중분이랑 항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그래프 개형이 좀 달라질 테니까 제일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랑 yx의 교점을 먼저 구했어야 돼. 그래주면 x제곱 x 마이너스 1은 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테니까 바로 x는 0하고 1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 0에서 만나는 것이 중분이 된다는 소리야. 즉 0에서 스치듯이 만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보통 yx부터 먼저 그립니다. yx부터 이렇게 예쁘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3차 함수를 그릴 건데 3차 함수가 지렁이 모양이 되는데 0에서는 스치듯이 만나고 1에서 다시 한번 만나는 그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3차 함수 그래프인데 0에서 스치듯이 만나고 1에서도 만난다. 그러면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치? 괜찮죠? 이렇게 해서 y는 fx를 그린다. 자, 선생님은 그 방금 말한 거나 교점을 먼저 구해야 된다. 교점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고 yx 그린다면 거기 위에다가 3차 함수를 그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역함수도 대충 이렇게 그려야겠죠? 그렇지? 그래서 y는 이렇게 역함수가 된다. 그림을 보고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시면 될 거야. 위원회 여기 똑같죠? 즉 우리의 목표는 바로 여기는 이 나비를 구할 것이다. 따라서 해야 될 거 보니까 yx에서 fx 빼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요점 좌표 구하고 거기다 곱하기 2를 하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오케이? 좀 나왔어? 이건 좀 나왔어? 좋아요. 괜찮죠? 이제 역함수는 두 가지 유형문제 나온다는 사실 잘 기억해. 유형 10번과 11번 두 가지 유형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게 나왔어? 좋아. 그럼 수학의 발표에서 이제 마지막 단원 해보도록 하자. 속도와 범위. 야 진짜 찝었네. 와, 너한테 이거 다 했어? 네, 수고했습니다. 자, 327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죠. 322페이지. 자, 설명이 될 텐데 우리 이번 한번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그 옆에 발별 컨트롤 한번 봐봐.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사실 움직임거리도 좀 나왔으면 좋은데 잘 봐봐. 지금 집에서 유빈이가 빵을 먹고 싶대. 그래서 100m 떨어진 빵집에 갔다 다시 되돌아왔다? 갔다 되돌아왔어. 위치 변화량은 얼마지? 0이지, 그치? 근데 움직임거리는 2mm이지, 그치? 2mm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치 변화량과 움직임거리에 대한 그 차이점을 잘 기억하는 거야. 움직임거리는 항상 0이죠, 그렇죠? 근데 위치 변화량은 뭐 우선 나올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앞에 미분 파트에서 계산했을 때 그 위치를 미분해주면 그것이 속도가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반대로 말하자면 저 속도를 만약에 접근하게 된다면 속도는 보통 VT라고 하죠. 속도를 이제 접근하게 되게 된다면 그것은 위치 정도가 나온다는 사실 잘 알았지. 근데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 위치 변화량이 나오시는 거예요. 위치 변화량. 그래서 이 값은 위치 변화량이 됩니다. 여기는 정적분 값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숫자는 0부터 시작해서 t까지 이렇게 접근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어떤 시간이 나올 거야. 그 시간까지 접근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3초면 3초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쓰자. 좀 티라면 빨리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자, 봐봐. 여기 잘 보면은 이것은 움직임거리일까 아니면은 이제 위치 변화가 잘 생각해보면 속도도 양수음수가 나오잖아, 그렇지? 위로 가는 거 있을 수 있고 밑으로 가는 것도 있을 수가 있지. 그것을 접근한 값은 당연히 위치 변형이 되실 거예요. 움직임거리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이거 음수 나올 수도 있어, 그렇죠? 적분이잖아. 그러면 거리 움직임거리가 음수 나올 수는 없잖아. 위치 변형이다. 그리고 위치에 대해서 잘 보면 자, 그러면 움직임거리에 대해서 한번 볼까? 움직임거리는 만약에 0부터 A까지 했으면 움직임거리는 항상 양수가 나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VT의 절대값 DT 이게 바로 움직임거리가 된다는 소리야. 즉 양수인 부분, 음수인 부분 따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VT를 접근했다는 거는 속도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의 넓이를 이렇게 하지. 정적분값은 양수음수 존재한다는 소리를 보는 거야. 즉 위치 변형은 속도의 정적분값이 될 것이다. 그리고 움직임거리는 속도의 넓이가 될 것이다. 정적분의 넓이가 될 거야. 그래서 음수인 부분 항상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말했듯이 빵집까지 100m 가고 다시 집에 오는데 100m가 갔잖아. 위치 변형은 0이 됐을 거야, 그렇지? 하지만 움직임거리는 200이 됐잖아. 그래서 움직임거리는 넓이에 관한 문제가 되고 위치 변형은 적분값에 관한 문제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 자, 그러면 위치에 대해서 한번 볼게. 지금 현재 위치. 현재 위치는 어떤 느낌일까? 현재 위치는 처음 위치에서 더하기 뭐를 더하지? 위치 변화를 돼야 돼, 움직임거리를 더해야 돼? 위치 변화를 더해야 될 거야. 그래서 그것은 위치 변화량을 더해야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해했을까? 움직임거리가 아니라 현재 처음 위치에서 위치 변화를 더해야지 나중 위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움직임거리가 아니라. 이해했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세 가지에 대한 정보가 되실 거예요. 실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 넘겨. 자, 넘겨서 예제 6번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6번 하기 전에 그것부터 보자. 329페이지 가봐. 329페이지에서 거기 예제만 조금 풀고 넘어갈 텐데, 자, 천천히 잘 봐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 P 속도가 같을 때 P의 위치를 구하시오. 자, 1번부터 쓸게. P의 위치는 처음 위치가 원점을 출발한다 했으니까 처음 위치가 0이 됐겠죠, 그쵸? 만약 좌표가 1점에서 출발했으면 1을 쓸 거야. 다음, 그 다음에 뭘 더해야 돼? 위치 변형을 더해야 되죠, 그쵸? 위치 변형 속도의 적분값이 되게 될 거야. 그래서 항상 시작은 0초에서 시작하지 않겠니? 그쵸? 0초부터 4초까지. 그 속도의 적분값이니까 바로 2t 마이너스 4 dt 값이 될 것이다. 이건 양수음수 안 따져요. 적분값을 구하는 거야.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 변형을 더할 것이다. 괜찮지? 자, 1부터 5까지 위치 변형을 구해주면 이것도 마찬가지니까 그냥 1부터 5까지 VT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쓰시면 되겠다. 양수음수 안 따져요. 만약 움직인 거리라고 했으면 양수인 부분, 음수인 부분 따졌을 거야. 괜찮지? 그 밑에 이것도 보자. 이해가죠? 그 밑에 위치 변형과 움직임 거리의 단어가 나오는데 원점을 출발하여 오른쪽 그림 같이 저렇게 속도가 나왔대. 아, 그림이 나왔대, 그림이. 속도 그래프요. 속도 그래프 나왔으면, 자, 보자. B부터 6까지 위치 변형을 구하시오 문제. 이것도 쉬워. 2부터 위치 변화량은 초기 위치가 원점에 출발했으니까 0부터 시작해서 2부터 6까지 VT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넓이가 아니라 정적분값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다 넓이를 적어 써보면 이 넓이는 상가? 사지? 사지? 2지? 아, 2지. 6이니? 6이. 그치? 사지? 아, 미안해. 4. 그리고 이 넓이는 얼마일까? 2하고 4니까 여기도 4네, 그치? 그래서 근데 여기는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4를 쓸게. 일단 요거는 뭐냐면 위치 변형은 정적분값이라 했잖아.
2부터 4까지, 2부터 6까지 그치? 1서부터 6까지거든? 이거 얼마야? 0이겠지, 그치? 그래서 답은 위치 변형은 잠깐만 위치 반영 위치 변형이니까 이거 빼야 되겠지? 그죠? 0이다. 괜찮지? 움직임 거리를 구하랬잖아. 움직임 거리는 2부터 6까지 VT의 절대값을 의미하지, 그치? 괜찮아? 양수이건 음수이건 다 양수 생각할 거야. 움직임 거리는 얼마다? 8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겠지. 어떤 느낌이야, 그치? 마치 앞에서 풀었던 정적분과 넓이가는 느낌이지, 그치? 얘기해봐. 자, 넘겨서 예제 1번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오랜만에 나왔네? 자, 현수 말해봐. 운동방을 바꾼다는 것은 무슨 의미지? 어떨 때를 찾으라는 소리야? 0이 될 때. 뭐가 0일 때? 그래프. 그래프가 0일 때? 그래프의 x가. x가? 그치. 결국 이제 속도가 0일 때 찾는 거지, 그치? 맞아. 그래서 우리 이제 속도 가속도 그래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방향을 바꿀 때야. 근데 생각을 해보면 위에 빵 쐈을 때 내려온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순간적인 속도는 잠깐 0이 됐을 거겠지? 멈췄다가 밑으로 떨어지겠죠. 운동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VT가 0이 된다는 거야. 조금 더 심화적으로 가게 된다면 만약에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고 했어. 이렇게 VT가 나타난다면 사실 이 A에서 운동방을 바꾸지만 B에서 운동방을 바꾸지 않죠? 잠깐 멈췄다가 A에서는 멈췄다가 뒤로 가게 된다면 또 B에서 멈췄다가 다시 앞으로 가니까 운동방을 바꾼다면 정확히만 이제 속도가 0이 되는 걸 찾는 것은 운동을 바꿀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소리지, 그치? 정확했네. 자, 바꾼 횟수는 몇 번? 2, 4. 두 번이 되겠지, 그치? 어렵지 않네요. 출발점은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봐줘, 얘들아. 출발점에 다시 돌아온다.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 뭐가 0이 된다는 소리야? 다섯 글자. 출발점에 다시 돌아온다. 원점에서 출발했네? 그치, 위치 변형이 0이 된다는 소리야. 출발점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의 숨은 의미는 위치 변화량이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된다. 근데 위치 변화량은 접근값을 의미할까?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접근했을 때 VT 그 값이 바로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주시면 문제가 되는 거지. 양수원수가 존재하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여기다가 넓이 잘 써서 0이 되는 점을 찾으시면 될 거예요. 4초인가? 그렇죠? 4초일 때죠? 이게 플러스 2가 나오고 이게 마이너스 2가 나올 테니까 4초일 때 0이 될 것이다. 괜찮지? 7초 동안 움직인 거래. 7초 동안 움직인 거는 6의 넓이를 다 쓴 다음에 그 넓이를 다 합한 값이 되겠죠. 그렇죠? 7초 동안 움직인 거는 0부터 7까지 VT의 절대값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테니까. 해석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옆에 한번 해보자. 가장 기본적인 해석에 관한 문제야. 1번, 2번, 3번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거 했으면 여기서 7까지 한 번 더 하시는 건가? 멈춰있다는 시간은 시간이 0이제 속도가 0이 될 때니까 3초 동안 멈춰야 돼. 2초네? 아 2초일 때 멈추는 거지? 그치 그치. 이건 속도가 멈출 때야, 그치? 속도가 0일 때를 찾아야 되는 건데 마치 평행선처럼 보면 헷갈리네? 헷갈릴 수 있겠다. 난 처음에 3초거든. 했으면 3번 넘겨서 7년 3번도 그래프 해석하는 것 좀 해보자. 됐어?
记住多少有的音可能출발점과 도착점이 일치하고 그래서 움직임 거리를 말아서 사실 다 똑같은 점에서 출발해서 가에서 출발해서 다 나가고 도착한 거고 움직임 속도로 바뀌겠지. 그래서 루틴 넓어서 바뀌었어. 똑같은 A점을 출발해서 똑같은 가에서 출발해서 나까지 갔기 때문에 이게 여기는 출발해서 한번 해봅시다. 잘 한번 해석해. 그걸 해석함으로써 이제 또 거리 문제도 느낌이 오는 거지. 근데 너희들 고쟁이 샀어? 내일 고쟁이 가져올래? 아니면 내일 고쟁이 하자. 그럴까? 좀 지루하겠지 지금? 자 그럼 우리 이거 해석자 한번 해볼까? 자, 오른쪽 번의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을 위해 움직임점 P의 속도 자, 나타내봅시다. 한번 봅시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0대까지 넓이랑 A부터 D까지의 넓이가 A까지 넓이가 서로 같다는 소리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하는 방법이 있지. 그리고 A라고 하자, 여기. 그 다음에 요 B라고 하고 중간에 뭐 B라고 하고 이거 B라고 하자. B, 여기는 C, 여기는 D라고 하자. 이렇게 구간대로 다 나누는 거야. 그러면 이제 좀 약간 확실히 알 수가 있거든. 첫 번째 문장은 무엇을 낼까? 0부터 A까지니까 여기 A 값이죠. 그 다음에 이건 넓이를 의미하는 거야. 적분값이 아니라. A부터 D까지니까 B, C, D네, 그치? A는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될 것이다. 괜찮지? 다음을 만족할게. 자, P는 출발 후 원점을 다시 지난다. 원점 지날까? 지나지 않겠죠, 그쵸? 요 A를 없애버릴 애들이 없어, 그치? 이거는 항상 여기다 끌 거예요, 그쵸? 따라서 기억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0부터 C까지 속도. 이거는 그냥 단순히 계산하시면 돼. 0부터 C까지의 속도 적분값은 A 빼기 B 마이너스 C가 되시는 거예요. 괜찮죠, 그쵸? 다음 C부터 D까지. C부터 D까지 값이 D가 되는 경우는 있죠. 근데 이거 다 넘기면은 우리가 첫 번째 말했던 비율이 된다는 사실 알 수 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마지막도 한번 볼까? 마지막은 0부터 B까지 속도. 0부터 B까지. 0부터 B까지 속도를 적분한 값은 바로 A-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 다음, B부터 D까지 속도의 적분. 이것은 넓이를 의미하죠. B부터 D까지는 이게 바로 C 더하기 D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저렇게 구간별로 문자 표시를 하게 된다면 정말 쉽게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한 문장 더 풀어볼까? 저기 쌤 펴봐. 쌤 피시고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비슷한 문제가 하나 더 나왔으니까 한 문제 더 풀면 될 것 같다. 자, 164페이지 1055번 한 문제 풀어봅시다. 164페이지 1055번. 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했어. 우리 구간별로 다 문자 표시를 할 것이다. 그러면 정말 쉽게 알 수가 있다. 한 번만 문제 풀어봐.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들이 나온다면 뭐 이 정도 나오겠죠. 이렇게 나온다면 시험까지 다 마무리하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오세요.